안녕하세요. 우왕 이현왕입니다. 오늘은 오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되게 지금은 경쾌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되게 슬픈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대소사시 무려 5년간의 이야기인데 그 5부작 중에 첫 번째 현역 대박설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못하는 거죠 그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아예 공부를 놨어요. 고1 때부터. 중학생 때는 공부를 그래도 아예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제 내신이 평균이 6.5등급인가 그래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뺑뺑이. 좀 그때는 좀 공부 잘하는 학교긴 했는데 여튼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6.5등급을 받고 재밌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저는 그때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인싸같이 논 게 아니고 책을 되게 좋아해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건 만화책. 오타쿠였습니다. 그때는 오타쿠란 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만화책 엄청 좋아했고 판타지 소설, 뭐 무협지 이런 거 엄청 많이 봤고요. 클래식 소설 이런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허세가 좀 있어서 그때도 이렇게 지적 허영 이런 걸 좀 채워주는 뭐 철학책 이런 것도 막 짜라스토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거 읽고 그랬는데 그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마다 책만 읽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고3이 되고 고3 때는 그래도 야자를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저희 그때 고등학교가 고3 때만 야자가 그 의무였는데 저는 고3 때 이렇게 mp3를 샀어요. 지금은 핸드폰이죠. 그때는 mp3라는 게 있었는데 목걸이형 mp3를 사서 항상 매일마다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 8시부터 10시까지 그때 소녀시대의 태연? 님이 제가 태연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매일마다 라디오를 친한 친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만나요! 이러고 태연이 맨날 그랬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라디오였는데 저는 야자 시간에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걸 들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잘 안 들리니까 책상을 이렇게 창가에 대놓고 매일마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라디오 듣고 선생님 있나 없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엄마가 쫄라서 공부한다고 뻥치고 PMP 사서 드라마란 드라마를 다 봤어요. 제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중호할 드라마를 방송 3사걸 다 챙겨봤었어요. SBS, KBS, MBC. 그때 뭐 제일 좋아했던 거는 베토벤 바이러스, 뭐 바람의 화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바람의 화원 되게 좋아해요. 문근영 씨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 일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노담의 칸타빌레, 아름다운 그대에게, 백야행. 그때 일드란 일드도 다 봤던 것 같아요. 미드도 되게 그때 좋아했었는데 프리즌 브레이크 재밌게 봤었고 또 뭐 봤지? 하여튼간에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그 시간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야자나 자습 시간에 선생님 없을 때 이거 보고 시간 되면 이거 꽂고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교과서 하나 펼쳐놓고 제가 문제집도 없었거든요. 교과서 하나 펼쳐놓고 라디오만 들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라는 걸 본 거예요. 9월 모평을 봤는데 제가 평균이 한 7등급인가 나왔어요. 6등급인가 7등급인가. 사실 등급을 기억 못하는 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5등급이고 6등급이고 7등급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성적표 보기도 싫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이 안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간에 이렇게 딱 차단하고 사인 위조술 이런 게 되게 발달했었는데 여튼간에 9월 모평을 보고 선생님이 한 명씩 이렇게 담임쌤이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현황아, 너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청도에 있는 대학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겠니? 아니면은 좀 괜찮은 2, 3년제 대학교?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뭔가 왜냐면 제가 좀 자존심이 좀 세서 내가
그런 대학교 이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를 가? 뭐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너무 어린 생각이었죠. 충청도에 있는 대학교 좋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런 자존심이 갑자기 팍 상해가지고 딱 교실에 돌아갔는데 애들끼리 막 얘기를 그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는 어디 간대? 이랬더니 뭐 나는 너는 어디 간대? 이렇게 물어봤죠. 이랬더니 다들 친구들이 막 나 연대 힘들대. 나 연대는 좀 힘들고 한 성균 간대? 막 이러면서 기가 죽어있고, 누구는 의대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오늘부터 잠 안 자고 공부할 거야, 하루에 20시간 공부법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다니던 학교에 그 반이 공부를 좀 잘하는 반이었거든요. 재수, 삼수, 뭐 저 같은 오수생까지 포함해서 의치한, 서연고 합쳐서 거의 한 10명 가까이 갔던 그런 반이었어요. 이과인데, 근데 그런 반에서 저는 항상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었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또 제가 그때 재밌게 봤던 애니 중에 GTO라고, 그레이트 티처 오니츠카, 이 랄라리 학생이 성인이 돼서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순화시킨다는 내용인데, 거기 연길쌤이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운 좋아서 선생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야만 선생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험을 일주일 동안 빡공을 해가지고 만점 가까이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고, 제 롤모델 중에 하나가 연길쌤인데 여튼 왜 내가 안 돼? 연길이도 하는데 오니츠카는 하잖아, 왜 내가 안 돼? 그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기적을 보여주지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략을 짰죠. 이렇게 그때 반 1등이랑 맨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국어는 솔직히 근데 잘 볼 자신이 있었어요. 국어는 내가 못 봤던 이유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시험 보기가 힘들어서 항상 찍고 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은 잘 나올 것 같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탐은 애들 말이 한두 달 하면은 그래도 점수가 오른대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수학 한 과목만 하겠다. 수학 한 과목만 파면 난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다 해서 자이스토리를 샀어요. 딱 3권이었죠. 수학 1, 2랑 그 심화과정, 그때 기하와 벡터인가? 그랬었는데, 기하와 토요? 그 3권을 사놓고 그것만 한 달 반, 2달 동안 주구장창 풀었어요. 주구장창. 그렇게 수능날이 오고, 사실 수능이 막 전 어려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공부를 했고, 수능을 봤는데 그때 수학이 엄청 어려웠어요. 수학 평균 1등급이 70점대였던 것 같아요. 10점대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2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수학에서. 와, 대박이야. 그리고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2등급이 나왔고, 제가 그때 과탐은 물화생지 다 원을 봤는데, 그때는 과탐이 4과목이었어요. 지금은 2과목이죠. 근데 4과목 중에 제일 잘 본 거 3개를 뽑는 그런 구조였어요. 4개 중에 저는 물리, 화학, 생물 3개를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 하는 거 막 보충 수업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과탐이 3, 4, 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과탐이 3.5등급 평균, 뭐 4등급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썼던 게 가군, 다군에는 홍대를 쓰고 나군에는 경희대를 썼어요. 홍대는 그때 국어, 영어, 택 1전형이 있었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그냥 버리고 영어가 7등급 나왔어요. 제가 그때 영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영어 7등급은 버리고 국어, 수학, 탐구로만 대학을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추가 합격으로 마지막에 붙긴 했는데, 그래서 졸업식까지도 제가 못 붙고 졸업식에 되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나 대학 못 가나? 군대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정문 들어서는데 사감 선생님 한 명 계시잖아요. 저희 사감 선생님이 서 있었는데 저희 그 앞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홍익대학교 입학처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러는데 뭐 오늘까지 입금해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신나서 소리 질렀어요. 이야 나 대학 간다, 나 홍대 간다 막 신나가지고 신날만 하잖아요. 7등급이 인서울 대학교 홍대를 갔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그날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연대 가는 애한테도 뭐 홍대나 연대나 같은 신촌권 대학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때는 다 모두 제 세상 같았는데 추가로 경희대도 붙었어요. 경희대도 붙었는데 이과는 그때 당시에는 홍대가 조금 더 알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홍대를 갔었고 경희대는 건설학부였고요. 홍대는 정보컴퓨터학부라는 학과였어요. 산업학과랑 컴퓨터학과랑 합친 학과였는데 여튼 홍대에 가다군 나군 3승을 했어요. 3승을 해서 골라서 홍대에 입학했고 근데 왜 7등급인 학생이 홍대까지 가놓고 오수를 했느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우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천재가 아닐까? 한 달 반, 2달 만에 홍대를 갈 정도면 내가 더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갑자기 이렇게 학벌을 얻으니까 그때는 좀 학벌주의도 있었던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너무 대학교를 잘 가서 이렇게 동창회 나가도 애들이 막 태반이 뭐 연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막 이러니까 중앙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밖에 못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재수 이야기는 다음번에 풀기로 하고 그렇게 홍대에 입학해서 너무 재밌게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홍대 입학 얘기랑 재수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으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대박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평상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저번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상심. 제가 그때는 수능이 막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봤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약간 악에 받쳐서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박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막 떨지도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그냥 봐야 대박이 나요. 그럼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